얼굴을 쭉 추적을 하니까 계속 올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올린 사람 거꾸로 수사하니까는 방송 작가가 나오고. 네, 작년 가을에 유명 방송 PD와 배우의 불륜설이 퍼졌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수사 의뢰를 했고요. 경찰이 결국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들을 적발했고 10명을 입건했습니다. 자, 수요일 이슈 완전 정복의 터줏대감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터줏대감 맞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셔서. 네, 다 아는 이름들입니다. 지금 네. 나오는 이름이요. 스타 PD 나영석 씨, 네. 그리고 배우 정유미 씨가 불륜 관계다 이런 소문이 퍼졌었는데 두 사람 다 이제 펄쩍 뛰면서 부인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발을 했고 경찰이 이제 관련자들을 적발을 했는데 최초 작성자 유포자들 10명 입건했는데 붙잡고 보니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붙잡고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보통 과거에는 찌라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금융업계 종사자라든지 네. 뭐 기자라든지 내지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자꾸 보니까 네. 대학생, 간호사도 있었고요. 네. IT 업계 종사하는 회사원, 방송 작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 작성자가 방송 작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걸 작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이제 정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출판업계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방송 작가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방송 작가들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떠도는 작가들한테 소문을 떠도는 얘기였다? 들었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이 정 씨가 대화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고받는 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불륜서를 카카오톡에 이제 이런데 실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됐고, 네. 근데 이걸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IT 업계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찌라시 형태로 만들었어요. 다시. 아, 좀 정교하게. 예, 정교하게 좀 더. 그럴듯하게 더 만들었다. 그렇죠.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퍼져 나가가지고 50단계를 거쳐가지고 기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 네. 으로 가게 돼요. 결정적이었네요.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소문이었다가 네. 그다음에 그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이 하나의 불륜설이라고 하는 대화체 문구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또 몇 단계를 거치면서 찌라시로 변모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공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에서 찌라시를 거쳐서 가짜 뉴스죠. 다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 씨가 얘기한 것이 퍼지게 됐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출처가. 네. 이분은 방송 작가예요. 그런데 이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도 이제 또 떠도는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또 이제 카카오톡 방에다가 올렸는데 그것이 70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것이 이제 기자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공론화가 됐죠. 50단계, 70단계 이렇게 네, 거쳐서 양방향으로 지금 번진. 그래서 이게 퍼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작년입니다. 네. 14일, 15일쯤 맨 처음 나왔는데 네. 이게 한 3일 만에 네. 그냥 그대로 한 3일 만에 그 모든 기자들이 알게 될 정도로 지금 공론화될 정도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받은 글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카카오톡 메신저가 계속 이제 그 거의 뭐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유포가 되는데 한 3일밖에 안 걸렸죠. 예전에 제 기자 초창기 시절만 해도 그때도 지라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보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증권가에서 주로 이제 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네. 만들어서 사실은 그 뭐죠? 실제 종이 형태로 그렇죠. 복사해가지고 네. 신문지 도는 그런 형태처럼 형태였어요. 조그맣게. 요즘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바로 과거에는 그 지라시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럴듯하게 어떤 정보를 좀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그것이 또 뭐 효용성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누구나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대화체든 아까 뭐 지라시 형태든 이것을 이제 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각되게 되고 문제가 됐는데 네. 이 사건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드는 것도 쉬워졌고 퍼뜨리는 것도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렇죠. 더 쉬워졌고. 근데 잡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반드시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잡는 것도
그 퍼지는 방법이 뭐 생각보다는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잡는 것도 역시 그런. 예,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잡기가 생각보다 쉽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오픈 채팅방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역추적을 하는 거죠. 그럼 역추적을 하면은 아까 70단계라는 누구한테 받았니? 69, 누구한테 68 받았니?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최초 작성자 유포자를 그래서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프리랜서 방송작가 정 씨라는 사람, 그다음에 방송작가 이 씨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밝혀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단계를 아무리 거친다 하더라도 네. 결국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밌거리로 흥미거리로 이렇게 이제 작성한다든지 또 유포하다가는 결과적으로 큰 어떤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자, 무조건 잡히긴 잡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흘 만에 이게 순식간에 다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그거 한 보면.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정도 걸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입건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받는 피해는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죄하고 지금 모욕죄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됐습니까? 받게 됩니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정상참작이 되는 일입니까? 네, 그거 이제 좀 설명을 필요한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모욕죄라는 것도 있고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대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신속적이고 그다음에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그렇죠. 인터넷에 올라가면 지우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인데요. 네. 이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에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중요한 거는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더라도 모두 처벌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공익의 목적이 없을 것,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비방의 목적을 하나 그 일반 명예훼손죄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여기다 첨가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성이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도록 할 것 이런 건데 하여튼 이거는 근데 인터넷상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여러 사람이 알게 되죠. 네. 그다음에 또 공익적 목적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비판 그런 거는 이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도 그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다음 허위 사실일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처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벌수가 무겁죠. 네. 자, 왜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3년 이하인데 그거보다 네. 더 무겁게 그러네요. 만들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을 보면 최초 작성자나 뭐 대규모로 유포한 사람들 말고 중간 단계에서 단순히 전달했던 사람들, 받은 글, 저도 사실 봤거든요. 그런 글들은 받은 글이라는 머릿말 달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공유하는 순간 나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단순 유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만든 사람도 아니고 뭐 게시한 사람도 아니고 네. 받은 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재미삼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했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아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악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사실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내가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잘못 눌러가지고 갔다. 잘못 눌러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처벌을 면하죠. 그거는 당연히 고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읽어보고 전달을 했으면 네. 그거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출처를 모르는 글을 받았으면 이 내용 안에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공유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사생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유명인들하고 관련된 허위 사실 말고 최근에 보면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라시로도 돌지만 이게 조금 더 가공이 되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지금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5.18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등등의 그런 것도 허위 사실일 경우는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네. 아까 왜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면 그런 어떤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은 당연히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처벌받는 것이고요. 네. 사실에 대해서만 만약에 그것이 어떤 비판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 내에 있다면 그것만 이제 어떤 면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라시성 정보가 계속 생산되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퍼지는 게 사람들이
그냥 내가 안 만들었더라도 내가 이걸 한번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도 그 방송 작가라는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나영석 PD라든가 정유미 배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방송 작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만들면 믿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좀 내가 방송계에 있다, 다른 사람들의 배우에 대해서 잘 안다, 뭐 PD에서 잘 안다 이런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제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네. 잘못하면 감옥 가게 되니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지라시, 가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언론들도 반성해야 될 거고요. 저 역시 언론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더 신속하고 더 다양한 뉴스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 될 그런 의무감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